이것을 만든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좀 더 인터뷰를 잘하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좀 10가지 질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 여기 있는 내용은 순수 저의 창작물이고 저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내용들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했고요. 10가지 핵심 질문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은 시작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질문들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익숙하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질문들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실제 인터뷰할 때나 또는 코칭을 할 때나 또는 퍼실리테이터로 섰을 때나 또는 워크숍을 진행할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의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도 조금 의미를 뒀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순서 또는 흐름상 좋은 순서로 이렇게 또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하나를 한번 왜 이게 중요한지와 실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2가지를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정의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질문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특히 디자인 띵킹을 만나면서 정의 질문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는데요. 이 정의 질문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명확함을 더하고 구체화하고, 첫 번째 거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당연한데요. 그 당연한 것을 한번 질문을 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걸 왜 묻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멈춰서 그 질문을 음미하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이 자리에 저녁 8시에 이렇게 질문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질문을 하고요. 3초 정도의 이, 브레이크 타임,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되게 정의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답변하기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초 이상의 잠깐의 멈춤을 선물해 주셔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가끔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도요, 누군가를 시키기 위해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질문보다는 실제 질문을 해놓고 한번 그 질문을 머물러 보자, 생각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화두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배움을 놓지 말아야 될까요? 특히 대학생들 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 이런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니? 우리에게 배움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배움이란 무엇일까? 우리 이 질문을 잠깐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볼까?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개강을 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로 항상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요. 요 첫 수업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지만 이 상황에서 뭔가 배움을 놓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더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나만의 이유를 또는 나만의 배움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배움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생각한 것이 조금 정리가 되면
내가 지금 채팅창에 한번 그것을 기록해서 한번 올려줄래?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뭐뭐란 무엇인가, 뭐뭐란 무엇인가 다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되게 뭔가 이렇게 무섭게 질문을 하면요, 정답을 물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답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만의 정의를 내리게끔 도와주는 질문이 되려면요, 이 질문을 왜 하는지도 조금 더 밝혀주시고, 또 이 질문을 하는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전지대도 한번 깔아주시고, 틀려도 괜찮아,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한 번 더 보태주시고, 충분히 그런 약간의 생길 수 있는 두려움들을 좀 없애주시고 정의 질문을 해야 정의 질문이 제대로 먹힙니다. 그래서 그냥 정의 질문을 막 하면 질문이 뭐라고 생각해? 너 뭐라고 생각해? 완전 다르죠. 이거는 거의 뭐랄까요? 이거는 거의 폭력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큰일 났다. 이게 사전에 찾아봤어야 되나? 내가 질문도 모르고 이런 당연한 것도 모르면 내가 정말 이게 교수님한테 완전 찍혀서 이번 학기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오만상 걱정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비언어, 저의 태도, 눈빛, 질문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질문은 완전 다른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 질문은요, 정말 천천히 하셔야 돼요. 당신에게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필요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명확함을 더한다는 것도요, 되게 엄청 이게 저한테는 놀라운 깨달음을 많이 줬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저 질문할 때마다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질문이 아직 힘들구나. 이거는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불편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정의 질문이에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불편한 걸 뭐 더 물어볼 게 있을까요? 더 물어볼 게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요, 불편함의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 그 사람이 쓰는 표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라고 표현했으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 사람만의 불편함의 정의를 들여다보시는 게, 그게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에게 불편함이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들으면 또 되게 뭔가 딱딱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when이라는 질문을 써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주로 언제 느끼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느끼시나요? 어느 순간에 느끼시나요? when이라는 질문을 좀 쓰시면 이런 불편함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en을 쓴 목적도요, 정의를 위해서기 때문에 정의 질문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질문을 곳곳에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또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정의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고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 알아들은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알아들은 것과 내가 말한 것에 갭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서로의 단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 정의하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당신에게 참여하는 수업이란, 선생님, 저 참여하는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물러서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참여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당황할 때는 예시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정말 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를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반에 조금 더 생각이 조금 느리고 또 학습이 조금 느린 배움이 좀 느린 그 내 눈에 밟히는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좀 잘하는 친구가 조금 내 친구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친구를 좀 끌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학습 내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셨어요? 선생님 이 세 가지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거에 더 가까우세요? 아니면 이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좀 더 원하는 게 분명해졌나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참여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예시를 들려주면 정의 내리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이제 분명해졌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전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썼을 때는요, 그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의 맥락이 있고요. 그만의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듣고 봐야지 이 정의 질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저 어려워요. 너가 표현한 그 어렵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말을 정의해 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 소통이 잘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표현한 소통이란 무엇이냐? 소통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곳곳에 정의 질문을 쓸 수 있겠죠. 그 질문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대화의 흐름을 끊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도 질문 안 하다가 정말 한 달 뒤에 폭탄처럼 다가와서 막 거대한 일이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 대화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끊더라도 혹시 요거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료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좀 모호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는 정의 질문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한 그 단어,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정의 질문 이해되셨죠?